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시장 1990선 위로 지금 좀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좀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수반된 그런 상승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시장이 소폭 밀려서 출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0.26% 상승한 1990.9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외국인 쪽과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 쪽은 37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10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물은 약 한 4,6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금일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 3인방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과거에 많이 올랐었던 건설 섹터,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 6%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주사 한화도 5%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철강주들 같은 경우 약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화학주도 예외는 될 수가 없겠죠. 롯데케미칼도 5%가 넘는 급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겁니다라는 얘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스럽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FOMC 눈치 보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또다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종목적 흐름은 그닥 좋지 않은 장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에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는 굳건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사물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그 사물인터넷의 맥락 중에서도 금일 같은 경우에 비콘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GTN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사물인터넷은 섹터가 순환해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한 주도주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섹터의 순환을 일으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잠시 이제 곧 이제 섹터의 주도주군들이 사물인터넷 주도주군이 재편이 된다는 소리고 그 재편이 되면 사물인터넷에 또 다른 대장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그리고 스마트카 관련주들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받쳐주는 곳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곳, 성장성이 있는 곳에서의 순환적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여러분 주셔야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교체 매매를 진행하든 안 그러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손절 아니면 꾸준히 들고 가실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시겠죠.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힐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은요. MVH 코리아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4,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MVH 코리아, 과거에 많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쪽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부품주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이 현대기아차에만 부품을 좀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2014년도 확정 영업이익이 150억대, 당기순이익은 9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2014년도죠. 4월 달 고점 형성해 주고 난 이후 1년 내내 주구장창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4,2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실을 보고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이 났을 때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2월 16일 이래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 주구장창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약 한 4,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3,64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썬데이 토지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17,70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 되신데요? 예, 30%고요. 매수가가 17,700원에 비중 30%. 네네.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세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썬데이 토즈하고, 그 다음에, 컴투스하고, 또 한 종목이 있었죠. 조이시티를 말씀드렸는데, 컴투스하고 조이시티는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썬데이 토즈만 유일하게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왜 빠질까에 대한, 그 궁금증을 먼저 일단 해소가 돼야 이걸 더 들고 가야 될지, 안 들고 가야 될지, 그리고 반등 시에, 손절을 감행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썬데이 토즈, 대표적 게임이 뭐죠? 아시죠? 예, 애니팡2, 4,000성. 그렇죠. 애니팡2가 있습니다. 그죠? 애니팡. 그리고 4,000성,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애니팡을 지금 하세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하죠. 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유저들의 어떤 변동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애니팡이 굉장히 조금 상업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단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 게임 자체가 전에보다는 어떤 현금성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제 현금을 결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유도를 해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썬데이 토즈의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애니팡2를 능가할 만한 어떤 다음 게임이 차기 후속작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냥 빠져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다음 차기 후속작이 명확해질 때, 즉,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한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가 저점 자리대를 형성한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기는 사실 좀 애매모호한 자리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4,700원 부근이 이 앞전에서도 계속 저점대를 형성했던, 즉 반등이 나왔던 자리대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굳이 어떤 손절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종가상 이걸 깨고 내려온다면, 즉 14,000을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 선까지는 또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11,000원 부근까지, 11,500원 부근요. 그죠? 네. 그래서 14,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종가상 14,000을 깨고 나면 일단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애니팡2에 대응할 만한 차기 기대적이 없는데 애니팡2조차 크게 지금 흥행하고 있는 게임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빠져나올 자리대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노려야 된다고 본다면 16,600원대, 그러니까 16,000 한 7,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리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 전해드려서 참 썬데이 토즈만 안 갔는데, 그죠? 네, 아이고. 근데 이게 타 방송사에서 어떤 분이 되게 강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출연하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분이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컴투스나 그 다음에 조이시티만한 지금 어떤 역량을 발휘할 종목은 아니었다고 그때도 한번 얘기는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가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넥슨 궁금해서 GT 인데요. 전화 주셨나요? 네? 넥슨 GT. 넥슨 GT. 15,150원에 네, 비중 25%요. 25%.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대응이요. 예. 잘 하셔야겠죠, 일단? 예. 네. 아버님 게임 좋아하세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예. 약주 좋아하세요? 아, 술 잘 안 먹어요. 아, 약주 안 드세요? 예. 혹시 취미 생활은? 아, 운동. 운동하고 음악 감상. 아, 운동하고 음악 감상. 주식 투자하는 것도 취미고. 아, 주식 투자도 취미. 예. 그러면은 뭐 삼천리 자전거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참 좋으셨을 건데요. 아, 예. 그죠? 예. 일단 넥슨 GT가 최근에 매수를 하셨죠? 예, 예. 제가 왜 그 게임을 좋아하시냐라고 여쭤봤던 거는 예. 혹시 게임에 대해서 좀 아시나 해갖고 여쭤봤었어요. 예. 그런 건 아니고. 넥슨 GT가 과거에는 온라인 게임 쪽이었었어요. 예. 그건 알고 계셨고요.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컴투스나 게임빈이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예, 예. 그쪽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쪽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넥슨 GT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대충 이게 넥슨 GT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인데 예. 이게 이제 여전히 좀 흥행을 하고 있고 올해 뭐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매출이 각각 뭐 1, 2월 달에 100억, 200억 정도, 1월 달에 100억, 2월 달에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넥슨 GT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넥슨 코리아죠? 아. 잠깐 좀 보세요. 예. 넥슨 코리아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 기업을 이렇게 과거에 게임아이라는 기업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 기업을 이제 넥슨 코리아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넥슨 GT라는 사명을 좀 변경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10개 정도 게임이 좀 출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적이 근데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이제 넥슨 코리아가 인수를 하고서 이 넥슨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최근에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한 것 같고요.
15,000원, 150원, 15,1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네. 18,000원이 조금 못 미치는 자리 때는 한 17,800원? 17,800원에서 한 18,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기대감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게임에 대한 흥행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올 겁니다. 그 자리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고점이 얼마죠? 전고점 자리대가 신고가는 23,400원인데 예. 한 22,500원 정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예.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네. 14,000원, 13,900원이네요. 13,9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 13,900원 이탈되면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참고하시고 예. 요거랑 비슷한 유형이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예. 네, 게임주. 예. 그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 기업도 넥슨이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단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그 단기를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단기로 말씀하신 건지. 단기는 뭐 한 달 이내죠.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68,700원에 한 12% 정도입니다. 오늘 조금 더 사가지고 10%에서 12% 정도요. 12%. 예. 장기로 보셨죠? 중장기로. 예, 중장기로요. 그 중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인가?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망 여쭤보려고요. 중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은 맞습니다. 현대제철이 앞으로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로 보유해도 좋은데 예. 자 이게 왜 안 올라갈까에 대한 의문점이 먼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예. 그죠? 예. 왜 안 올라갈까요, 아버님? 글쎄, 뭐, 전번에 올라가다가, 예. 예, 조정을 첫날 길게 받아가지고 조금 사고 오늘 또 조금 샀거든요. 예. 근데 지수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건지 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아닌가 해서 조금 잡았는데 예. 이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쪽에서 좀 더 한 20% 정도는 좀 채울까 하는데요. 20%까지 담아 예, 보시겠다. 예, 예.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간지가 먼저 설명이 돼야 이 20%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예,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아버님 지금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여기 호적상으로 65이요. 65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제철소를 포스코를 건립을 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울산에, 조선소도 건립을 하고, 예, 예. 그때 한참 이제 제철, 정유, 화학, 예. 조선, 그죠? 이런 네. 쪽에 울산 온산공단과 포항 쪽에다가 건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럼 이 기간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기간 산업들이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랑을 이루면 어느 쪽에서는 불황이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가 나오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게 어디였습니까? 글쎄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는. 예, 일본하고 유럽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대형 조선사들 그리고 철강사 그리고 예. 유럽에 있는 대형 조선사 철강사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저가 조선 저가 철강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철강사들하고 조선사가 힘들어지고 있는지 이유는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의 유럽이 돼 있고 일본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중국이 저가 조선, 저가 철강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이게 다시 살아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죠.
굉장히 장기 보유적인 성격을 지금 일본의 제철 쪽에 보거나 여전히 힘듭니다. 일본 제철 쪽에도요. 예, 예. 그죠? 그렇게 본다면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다시 농업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대기업조차도 조선철강 쪽보다는 어느 쪽으로 지금 관심을 기울이냐면 소프트웨어하고 어느 쪽으로 관심 기울이기 시작합니까? 지금 뭐 헬스케어나 저기 뭐 전자 쪽으로 쪽, 해서. 사물 인터넷, 새로운 먹거리 영역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예. 그죠? 기존의 전통주들을 제외하고. 예. 그럼 아버님, 이거를 지금 완전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론 단기적으로라도 이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79,000원대까지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다시 호황을 이루면서 몇 년간 이 극복을 다 해서 다시 14만 원대에 굉장히 좋은 호시절을 볼 것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장기 성장세에서는 힘들다. 그렇다면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 나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죠? 그 다음, 반등을 주면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의 79,000원짜리 때까지 중장기적 관점을 쥐고 가다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을 매수하셨어요. 48,000원. 46%를 매수를 하셨네요. 전고점 5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삼성증권 한번 봅시다. 48,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일단 거래대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증권주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도 일단은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세 번째는 자부금 확충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5만원짜리 때, 전고점짜리 때는 5만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5만원권역에서부터 41,000원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5만원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의면에서는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5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자리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하기 전에,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자, 이분 모셔야 되겠는데요. 자,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이번 주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미국의 3월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소강 상태 흐름은 주 초반, 그러니까 FOMC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월요일장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1985포인트로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0.03% 정도의 하락인데요. 오늘 출발은 1985포인트, 약보합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더 상승폭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1991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0.28% 상승입니다.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9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도 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세하게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 팔다가 매수로 돌아섰지만 강한 매수 물량도 아닙니다.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상승 전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해줍니다. 0.8% 정도 오르면서 장중에는 148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대차가 원외 강세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2% 정도 오릅니다. SK하이닉스도 저가 매수에 3.7% 강하게 오르면서 4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반면 2% 정도 하락이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승권에 놓여 있고요. 포스코는 2.6% 하락입니다. 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전방위적인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하락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 포스코 그룹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1%,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제일모직도 3.4% 하락하면서 포스코 200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는 63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오늘 출발은 636포인트였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출발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역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634포인트로 약보합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대부분은 635포인트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우위가 두드러집니다. 11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도 26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4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매수 물량도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큰 폭의 반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5개월 만에 시총 1위 대장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자연스럽게 2위로 내려왔겠죠. 셀트리온이 1.9% 상승이고요. 동선은 오늘 유일하게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7% 이상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 하락이고요. 컴투스는 1.6% 상승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4.6% 다시 반등이고요. CJENM은 흥행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넷마블 신작 레이블의 흥행, 그리고 수상한 그녀 영화도 중국판이 흥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외국 게임에서 꾸준히 유입되고요. 5만 원대까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추럴 엔도텍이 시총 9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홈쇼핑주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건데요. 오늘장에서 상한가로 급등하고 있고요. GX 홈쇼핑과 SK브로드밴드 0.4%, 3.7% 하락입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 소식에 따른 검찰 압수수색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그룹주가 동반 약세입니다. 포스코가 2%, 포스코 ICT가 7% 크게 밀리고요. 포스코 플랜텍이 8.6%로 조금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6% 이상 하락합니다. 이 포스코건설의 압수수색 소식에 건설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주들은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1.2%, 현대건설이 3% 이상, 대우건설이 4%, 대림산업도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정유화학, 조선주 모두 약세입니다. 먼저 정유주와 화학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5%,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4%고요. 롯데케미칼 화학주 4.9% 하락, GS도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확인해보죠. 낙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4% 하락이고요. 대우조선해양 5%, 한진중공업도 5.7%대로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어지는 불황 속에서 작은 사치라는 소비 경향이 늘어나면서 화장품의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4.7% 오르면서 300만 원대 재진입하는 모습이고요. 에이블CS가 9% 급등, 한국화장품제조도 13%대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86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죠. 네, 코스닥은 635포인트로 0.15%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마감 지수가 이제 대강 나오고 있는데요. 1990선을 지켜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마감이 조금, 강보합선에서 좀 약하게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오늘 장 정리를 해주시고 내일 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은 1.54포인트 상승 마무리가 됐네요. 0.08%로 상승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재의 요인 좀 가장 큰 그런 사항들인데 FOMC 회의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문구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FOMC 회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 민감주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그런 수순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뭐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에 대한 추세나 이런 부분 꺾이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일단 지수상으로는 박스권형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콕 집어주셨는데요. 그 FOMC에서 나올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페이션트라는 얘기가 삭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쪽에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가중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장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집안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일거리도 새로 찾았고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뭔가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악재일까요?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일부 가정으로 다시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 시장이 만약에 이게 정말 시장 급변을 줄 악재라면 미국장이 이미 크게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장은 지금도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크게 변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 악재에서 다시 장기적 호재 쪽으로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FOMC가 페이션트라는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하고요. 차라리 considerable time이라고 해서 상당 기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더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의 가닥을 만들어 나가겠죠. 자, 여러분, 시장이 어찌됐든 이 FOMC 회의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는 장이다. 결국 유럽은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아직은 낙관적인 관망을 유지하고 낙관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될 시기라고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사마전기 있잖아요. 사마전기요? 예, 사마전기 이게 네. 지금 오늘이 엄봉이 났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이게 만약에 6,200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이거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잠깐 이제 조정이라면은 제가 끌고 가고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200원에 10%. 10%요? 예, 제가 작년에 사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건데. 작년에 사셔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게 오늘 엄봉이 나서 오늘 외국인도 팔고 프리그램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내려갔네. 단타 치세요? 단타는 안 합니다. 그죠? 안 하는데 단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단타를 어찌합니까? 그죠? 예. 하루하루에 일일비 하시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으세요, 어머니. 네네. 네, 두 번째는요, 사마전기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안 나오는 회사예요? 나오는 회사라고. 안 나오는 회사입니다. 예.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어머니, 2013년도 당기 순이 9억이고 올해 본전치기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머님이 6,200원에 이게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죠? 6,200원짜리 때 되게 되면 작년 한 7월달, 8월달 그 정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예. 이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손해보고 매도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 느낌엔 그렇거든요. 예. 이 종목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요. 그죠? 예. 변동성이 큰 부분들은 시장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이게 총 주식 수가 지금 몇백만 66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320만 주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시장에 풀려 있는 거는 34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물량이 적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네. 뭐 비중이 만약에 크다라고 한다라면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6,6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세요.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갔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반드시 한 번에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하이브리드 쪽이나 경량화 쪽으로도. 예.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때 손실 보지 마시고 예. 한 뭐 7, 8% 정도 수익 내시고 네.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욕심이 더 생긴다면 조금만 네. 절반 정도만 조금만 더 끌고 가보세요. 네. 아시겠죠? 이 종목은 그 어머니 예. 이 종목을 왜 들고 가셨어? 그 레드로버에 집중하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집중 안 하고 계세요? 레드로바를 샀는데, 예, 이거는 내가 손실이 그때 너무 커가지고, 예. 안 하고요, 있고요. 제가 이제 제가 선생님께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른 거를 이제, 또다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제가 또 선생님이 사라는 거 있죠. 그것도 샀습니다. 예. 레드로버 지금 몇 프로 정도 수익 중이세요? 제가 세임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아, 세번 안 예, 해보셨어요? 5,700 얼마, 한 5,800은 조금 못 돼가 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세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지금 7천에 근데 넘어가 제가 이제- 있는데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시고 예. 다음부터는 근데 저는 예, 선생님, 예, 제가 예. 잠깐 들으면, 제가 왜 사마전기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은, 예, 예. 사마전기를 하고, 오늘 선생님 매수하라는 거 매수할까 싶었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집중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터 예. 매수가는요? 96,000원입니다. 56,0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요. 20%. 하여튼 수익 크게 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전번에 7만 얼마 가도 안 팔았었어요. 얼마나 예상가가 얼마나 가는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세가 온 건데, 예. 그죠? 예. 지금 실적이 되게 좋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예. 예. 예상가는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죠. 예. 가만히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제 좀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되고 하면 현대상선이나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자, 이 예,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예. 지금 또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드 얘기가 나오죠. 사드. 예. 미사일 그렇죠. 방어 체제 얘기요. 예. 그죠? 그럼 이 미사일 방어 체제 얘기가 나오면 또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또. 예. 네, 또 그렇겠죠. 그죠? 그럼 또 예. 흔들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훅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능하면 그래서 차익 전반에도 실현- 잠깐 좀 밀렸다가 또 오르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남북관계 분위기가. 예. 예.
그 예상가는 얼마 정도나 적었어요? 예상에. 한 저는 7만 지금 원이요? 구간이 팔아야 될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67,000원 부근. 구간이 팔아야 할 구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용은 한 30% 되고요. 네. 9,900원은 700원 이렇게 매수했거든요. 9,900원, 700원이요? 네. 오래되셨나요? 네, 오래됐어요. 작년, 한참 올라갈 때 그때 작년에 매수해가지고. 2014년도에? 네. 그럼 10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9,900원 때는 없었는데. 1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언제 한번. 12,000원이요? 네, 그때 매수한 거고. 그 2013년도? 네, 그런가 봐요. 지금 3년차 들고 있는지, 2년차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평당가가 9,900원이 되셨어요? 네, 700원 정도 된 것도 있고요. 네. 900원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올라가려고 하다가 845까지 올라가다가 오늘 또 20원까지 갔다가 또 꼬리를 달기래. 이거 어떻게 네. 되는 건가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대덕전자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삼성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뭐 좀 물량 받아다니고. 일단은 삼성 계열이 아니라 삼성에 납품을 많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 부분들 한번 보세요. PCB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2013년도에 16억, 단기 수익 16억까지 많이 줄었는데, 2014년도는 다시 이제 240억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올해는 이것보다 좀 더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움직일 그럴 여력은 좀 남아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보유하신 가격 기간이 3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뭐 추가 매수 좀 하시고 비중도 한 30%만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넘어갈 때까지는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그 기관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들은 것 같는데요. 꼬리를 달아갖고. 기관 쪽 보게 되면 또 올라가다 내려올까 싶어. 기관 쪽은 매도가 났고 외국인 쪽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요? 이거 조합에는 또 들어왔던데. 하루하루 연연해 봤자 네. 또 매도 나면 이거 진짜 여기서 매도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10,000원짜리 넘어갈 수 있어요. 네, 10,000원대 돌파 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손실 보고 매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 그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어요. 빠르면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손실은 안 볼 수가 있으니까.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유하셔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일단 10,000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네. 정말 지겨워서 못 참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때 추가 매수로 막 단가 낮추셨던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팔아주시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시든가, 이렇게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케미칼이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네, 6만 원인데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예, 10%예요. 1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뭐 매수가에서 조금 빠지긴 제가 했습니다. 지금 그죠? 선생님 2월 16일 날 샀는데요. 예. 이거 뭐 끝나고 나니까 무슨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쭉 자꾸 빠져가지고요. 예. 어떤가 괜찮은가 해서요. 자, 이 SK케미칼의 그럼 성장성을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화학회사가 아니고
네네. 제약회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임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 이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이미 일부는 출시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네.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중에서 인기를 끌면서 어느 정도 예. 팔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SK케미칼의 성장성은 실적과 더불어 가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오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들고 가셔야 되겠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성장 기대감이 돼가 올라올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빠지지 않을 요인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실적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이미 나와 있는,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들이 실적 뒷받침이 돼줄 거고, 그러면서 네. 점차적으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올 때까지 과정에서 많이 흔드는 거예요.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면서. 딱 네. 10,000원 사이를 두고 흔들거립니다. 67,000원, 57,000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67,000원, 57,000원에서요? 예, 요 사이를 네.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7,000원이면 네. 박스권 하단 부근이고요. 네. 오히려 여기서는 추가 매수 자리대입니다, 사실은. 그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더 들고 와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목표가는 얼마까지? 크게 지금 흔들릴 필요, 목표가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다시 67,000원에서 또한 밀릴 수도 있어요. 아, 결과적으로 그래요? 보면 이게 바이오시밀러에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실적이 나오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 소외를 받고 있다. 자, 그 네. 이유는 뭐냐면 한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아유, 글쎄, 너무 못 가네요. 다른 것들 이렇게 잘 갔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이 SK케미칼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지금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셔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수세는 결과적으로 실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성장성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언제 가도 더 크게 가겠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2월 16일 날이요. 예. SK케미칼 유상증자 결정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괜찮은가요? 그건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그거를 찾아보려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네. 저도 이게 관심을 갖고 있지 이게 세세하게 이 안에 들어갔고 기업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전반적인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지금의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생 많으세요. 예. 네. 강연이 있으시죠?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다시 이제 미아 지점으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입니다. 지하철 4호선입니다.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50m 정도만 올라오시면 좌측에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1층은 지점이고요. 2층이 장소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데요. 이번에는 창원분들을 위해서 또 창원으로 갑니다.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이에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입니다. 문의전화 1577-7451이고요. 그리고 참가비 무료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셔도 오셔서 물어보고 가십시오. 저희가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